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악제TV의 임동석입니다. 드디어 추석이 되어서 추석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고약한 태풍 흰남노, 이건 라오스에서 명명한 건데요. 라오스의 무슨 자연보호구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흰남노 태풍에 정말로 피해가 없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이민년 추석이 왔네요. 민족의 2대 명절이며 고향을 찾는 이들이 교통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한번 고향에 다녀오지 않으면 어딘가 한 해를 잘못 보내는 죄스러움까지 느끼게 하는 아주 정서적 귀소, 자기의 그 둥지를 되돌아가 보는 것, 귀소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절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가지 못한 이들이라면 참으로 눈물겹고 안타까워서 매봉가절 배사친, 매펑자제 베이스친, 이건 왕유의 그 시인데요. 매번 좋은 명절을 만날 때마다 고향 어버이 그리움이 곱절이나 난다라고 한 그런 시구도 생각이 날 겁니다. 중국도 이날은 고향을 가느라 수십 일이 걸린다 해도 도시의 일터나 먼 직장, 즉 저 남쪽 심천에서 북쪽 헤이허흑하라고 하는 곳, 동쪽 상해에서 저 신장 위구리의 카스까지의 먼 길을 고향 부모 친척에게 줄 선물 보따리를 이고 지고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기차를 타고 하염없이 며칠씩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날을 대표하는 말로 중추상월 혹은 중추완월, 보름날에 달 구경을 한다, 달을 감상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걸 넘어서 가족 단원, 단원이란 말을 우리말은 안 쓰는데요. 중국은团圆 이렇게 써서, 즉 처분연면이죠. 단원은 둥글다, 모두가 모여서 둘러앉다, 즉 서클이라는 뜻인데 가족들이 다 모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한가위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우리는 추석 혹은 한가위라고 부르고 중국은 중추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추석은 우리 고유의 한자인 셈이에요. 왜? 중국에서 추석이라고 그러면 그냥 가을 저녁이란 뜻이니까요. 그래서 두목의 추석이라는 시에 보면은 맨 끝에 와간견우 직녀성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건 그냥 가을 저녁이란 뜻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추석 명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추석은 비록 한자어이지만 한국 고유의 한자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추절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한자를 쓸 때 이 중추절이냐 혹은 이 중추절이냐, 중추절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 글자만 씁니다. 자, 보세요. 이 중추절 했을 때는 뭔가 하면은 한 달에 석 달씩 나눠서 춘하추동 있잖아요. 그래서 맹추, 중추, 계추, 그럴 때 중추가 돼요. 그러니까 8월 달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 중추를 썼을 때는 삼추, 그러니까 추석 석 달 중에, 추석이 아니고 가을 석 달 중에 제일 가운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 중추를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우리의 추석과 중국의 중추절은 그 근원이 아주 판연히 다릅니다. 그 근원이, 기원이.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원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아마 추석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마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대단합니다. 즉 삼국사기 신라본기 유리니사금, 니사금은 이제 임금이라는 뜻이니까 유리왕이겠죠. 유리왕 9년 AD 32년이에요. 굉장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AD 1, 신라가 BC 57년인가요?
37년인가 그때 들어졌는데 그로부터 제3대 임금에 이르러서 이런 큰 행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기원이 되었으니 대단한 거죠. 그 원문을 한번 보시면은 원문을 제가 이제 우리말로 해석만 해드릴게요. 왕은 유리왕입니다. 유리왕 이제 자기가 재위한 지 9년째 되는 해예요. 왕이 이윽고 육부, 신라는 육부로 나눴죠. 금량부, 사량부, 본피부, 점량부, 한기부, 습비부. 요소식으로 뭐 군이나 구겠죠. 이렇게 행정구역을 확정하고 이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두 패로 나눠서 왕녀 둘에게, 왕이 이제 뭐 공주겠죠. 그 둘로 나눠서 둘이 각각 세 부씩 통솔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여자들을 모아서 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인 7월 16일, 7월 15일 그 보름이 지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매일 일찍 큰 부의 뜰에 모여서 길쌈을 하여 매일 의랴가 되어서야 일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길쌈을 한 다음에 드디어 8월 15일 그 성과의 다소를 따져보고 진 팀에서는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이긴 팀을 위로하고 축하했습니다. 이때 아울러서 가무와 온갖 노래를 다 펼쳐 잔치를 벌였는데 이를 가베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 진 쪽의 한 여인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탄식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뭔가 회소하고 소리를 질렀다 해서 그 소리가 대단히 애절하고도 아름다워 뒷사람들이 그 음을 바탕으로 노래를 지어 이를 회소곡이라 한다 해서 회소곡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이니까 아주 구체성이 있죠. 여기서 유리왕은 3대 임금으로 신라가 건국하자 곧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길쌈을 장려하되 이를 교묘하게 경쟁의 방법을 도입하였고 나아가 그 결과로서 아주 큰 행사를 벌여 즐기고 쉬고 놀도록 하였으니 통치 방법치고는 아주 고차원적이며 놀라운 유도 정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한편 동국 세시기에도 8월 보름날 우리 풍속은 추석이라 칭하며 또는 가베라고도 한다. 일찍 신라 때 시작된 풍속으로 향리와 농촌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로 쐰다. 새 곡식이 이미 익어가고 가을 추수가 멀지 않아 황계, 누런 달기죠. 황계를 잡고 백주를 빚어 사방 이웃들이 취하고 배부르도록 즐긴다. 한편 경주 지역의 풍속에서는 삼국사계와 같다라고 해서 풀을 해놨고요. 또 뒤에서 제주도 풍속에서는 말이죠. 이날 남녀들이 달 아래 모여 가무를 즐기며 특히 줄다리기를 하여 줄이 중간에서 끊어져 양팀이 모두 나둥그러지면 박장대소를 하며 즐기고 이를 조리지회라 한다 해서 아마 제주도 풍속은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네도 뛰고 닭을 풀어놓은 닭을 붙잡기 이런 놀이도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국 여지 성남을 인용하여 각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추석날 놀이와 행사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편 충청도 풍습은 씨름대회를 하고 술과 음식으로 즐기며 특히 햅쌀로 빚은 술, 그 다음에 햅쌀로 빚은 송편을 여기서는 우리는 송편을 한자로 송병이라고 썼습니다. 송은 소나무 송자에다 병은 떡병자를 빚으며 무와 호박을 섞어 시루떡을 만드는데 여기에 찹쌀가루를 쪄서 검은 콩 혹은 누런 콩 또 깨소금을 묻혀 인절미를 만들기도 하고 밤을 쪄서 둥근 떡에 꿀과 함께 부친 떡을 이를 율단자라 한다 해서 지방마다 풍속이 조금씩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양세시기에는 가위란 말은 한가위 그러잖아요, 그죠? 가위란 말은 신라에서 비롯됐다. 민간에서는 이날을 가장 중시하여 아무리 가난한 벽촌 집안에서도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고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 절기를 즐긴다. 그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해서 이날을 가장 행복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한가위만 같아라, 지금 우리도 많이들 말하죠, 그죠? 이걸 한자로는 가야물, 도알가자 가야물, 멸야물, 없앨 멸자에는 멸야물, 물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단원장사 가배일 해서 이걸 한자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경도잡지, 그 다음에 동경잡기 등에도 널리 실려 있고, 특히 농가원령가에는 무슨 얘기가 실려있는가 하면 며느리를 친정나들이 보내는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북억회 저쪽으로 추석 명일 세워보세. 신도주, 그건 햅쌀로 만든 술입니다. 그 다음에 오려 송편, 오려는 올벼, 그래서 햅쌀이죠, 역시. 그 송편. 또 박나물, 박속을 파서 나물 만들어 먹는 거 알잖아요. 박나물 토란국을 선산에 제물하고, 이게 조상님 그 무덤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집 나눠 먹세. 제가 어릴 때도 추석 때 그 송편 같은 걸 하면 반드시 이웃집과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이 집 덕은 어떻고 저 집 덕은 어떻고 다 맛을 봤는데 요새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 보는 얘기하면 여기 들어있습니다. 며느리 말미 받아. 말미는 요새 말로 휴가예요. 말미를 받아 본집 자기 친정집이죠. 본집에 근친갈제. 친정집에 들려서 원부모를 뵙는 걸 근친이라고 합니다. 근친갈제. 개 잡아 삶아. 개를 삶았대요. 개를 잡아서. 개 잡아 삶아서 건져서 떡꼬리와 술병이라. 그래서 많은 그 선물을 싸준 것이요. 그 다음에 초록 장옷 반물치마. 옷 또한 아마 며느리한테 잘해줬다는 거 봐요. 그 다음에 장속하고 다시 보니, 잘 입고 나서 다시 보니, 여름 지어 지친 얼굴 소복이 되었느냐. 저는 여름 짓다는 말은 농사 짓다는 말입니다. 농사 짓느라고 지친 얼굴, 며느리 얼굴 그 예쁜 젊은 며느리가 지친 얼굴이죠. 소복이 다시 원상태도 되돌아왔느냐. 중추절 밝은 달에 지기 펴고 놀고 오소. 오히려 며느리는 자기 시집 동네에 가서 놀고 오도록 그렇다 해서 며느리에게 잔뜩 사서 친정 나들을 보낸 내용도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가위 하는데, 한가위 뜻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먼저 가배는 고유어로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배가 가자에다가 순경은 비호로 바뀌었죠. 예를 들면 손이 곱다, 그럼 고와 이렇게 되죠. 그죠? 덥다, 더워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배 이렇게 됐겠죠. 맨 처음에 가배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없어지면 가비가 됐어요. 요 비면 고와 더워 그럴 때처럼 우나 뭘로 바뀌어요? 위로 바뀌죠. 그러면 가위가 됐죠. 그래서 가위, 그럼 가장 한가운데 이런 뜻이죠. 한가운데. 그럼 가장 보름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가위에, 그럼 이제 한이라는 뜻은 뭐냐? 한이라는 말은 관영어 접도처럼 첨가되었는데, 한은 가장, 최고, 하나, 유일한, 큰, 많은, 정통의, 제왕, 지도자, 하늘 등의 뜻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아주 널리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를 띠로 잇고 있는 언어의 모두가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우선 우리는 사만시대 큰, 위대한의 뜻으로 간, 이렇게 써요. 간, G-H-A-N, 간이 되겠죠. 그죠? 간, 이렇게 되겠죠. 간이라는 말을 썼는데, 중국 사가들이, 이제 중국 책에 나오니까 이거는. 중국 사가들이 이걸 간, 그러니까 이게 한이냐, 간이냐 듣고 이게 한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이런 그런 이제 표기를 그렇게 해놨죠. 근데 거기서 하는 사실은 GHAN에 해당합니다. 우리 그다음에 다시 우리는 지도자, 왕, 우두머리, 관직의 장, 높은 장, 이런 사람도 역시 그한 이렇게 썼는데 이 발음은 우리는 또 뭘로 적었어요? 아까는 한으로 적었는데 이번엔 GAN으로 적었습니다. 자, 우리 뭐예요? 마립간, 거서간, 구간, 각간. 여러분들 우리 남방에 뭡니까? 저 가락국이나 그다음에 신라나 이 관직이나 명칭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등 신라 관직 명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사에 나오는 환국이니 환웅이니 하는 이 환자도 같은 뜻이며 지금의 한국, 우리 국가가 한국 아닙니까? 이 한국도 바로 여기서 바로 나온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위대한 나라를 가지고 세계 열강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큰 나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랄 알타이역에서 강하게 발음돼요.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강하게 발음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쪽에는 사막지대고 초원지대고 또 바람도 세고 해서 이걸 좀 더 칸하고 강하게 발음을 해야만 먼 데서 들리겠죠. 그래서 송기음이 됐죠. 그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북방 이민족의 시조나 왕들은 다 칸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테면 청지스 칸. 근데 이걸 준 건 어떻게 적었습니다? 칸이라는 발음을 안 적고 한이라는 발음을 적었어요. 그것도 역시 징기스칸, 성길사 한 땀 한자죠. 근데 칭기스칸이죠. 칭기스에다 칸이 붙은 겁니다. 칭기스칸. 그런가 하면 쿠빌라이 칸 있죠. 또 몽골 자체가 분화된 4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4대 칸국 해서 킴차 칸국, 그 다음에 차가타이 칸국, 그 다음에 오고타이 칸국, 이일 칸국. 제가 옛날 그 국사 배울 때 무슨 이걸 한국 이래서 야, 저 때도 한국이 있었나. 근데 그 칸국이었죠. 그 밖에 거란이 있습니다. 거란도 북방민족이죠. 거란이 캐세인데, 키타인데, 거란의 시조도 역시 치소커한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북방에서 칸을 어떻게 적는가 하면 한 혹은 한 아예 커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중국 문학 중에 여러분들 뭡니까 뮬란이라고 영화 나온 거 아시죠? 화물란. 거기도 커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방 쪽에서 다 커한인 건 바로 거란족 첫째인 거면 첫째 시조는 다 기수가한. 기수가한입니다. 기수가한. 거란족의 시조 기수가한입니다. 몽골족은 칭기스칸, 징기스칸이고. 그래서 다 칸으로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타이 산 꼭대기에 그 카나스 호수라는 데를 가봤는데요. 이 카나스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모르고 그냥 옛날 돌고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몽고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 그 무슨 뜻이야? 그렇게 큰 호수란 뜻이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카나스, 큰, 하스. 그래서 그 연결해서 카나스로 지금 바뀌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할 때 아프간도 역시 몽골족이 들어가서 맨 처음에 그 아프간족 그 지도자가 돼서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한자가 바로 이 한반도 시작해서 저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데 그 한자가 바로 한가위에도 붙어 있다. 그럼 한가위는 뭐예요? 크고 저거하고 아주 그런 점입니다. 지금 우리말도 한이란 말은 얼마든지 그 옛날 말하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밤중이라든지 한낮이라든지 뭐 요게 또 하자로 바뀌어서 더 크다는 뜻이죠. 하고 한 날, 많고 만 날, 하품, 큰 이게 하품하는 거 있죠, 그죠? 그다음에 하수상하니
크게 수상하니 해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서 이것이 이미 이런 그 고대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가베라고 하던 것이 변해서 한가위까지 와서 아주 그 정확한 또 큰 이런 그 보름날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또 회소라는 말이 나와요. 회소, 그죠? 회소 해서 그 목소리가 참 아름다우면서도 애달팠다. 그래서 뒷사람들이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 노래 이름을 회소곡이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 회소가 무슨 뜻이겠냐 이거죠. 이에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라 시대는 우리가 한자를 음으로도 읽고 훈으로도 읽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무슨 향과 풀이 하는 거 다 아시죠? 동경 발기달에, 세발 발기달에, 밤들이 놀리다가 그거 보면 한자가 각각 다른데 하나는 음으로 읽고 하나는 훈으로 읽었잖아요. 그게 모아보니까 그게 우리말 비슷하게 돼서 그게 신라 말이다. 그게 향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죠? 일본은 지금도 한자를 훈으로도 읽고 음으로도 읽잖아요. 이것이 일본이 자기들 독창적으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을 일본은 가져갔고 우리는 뒤에 이제 통일신라 때 들어와서 야 그건 불편하다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한자는 반드시 음으로 읽자 훈으로는 읽지 말자 해서 그 뒤로 관제를 중국식으로 바꾸면서 우리는 그걸 없앴는데 일본은 지금까지도 한자를 훈으로도 읽고 음으로도 읽어서 우리는 저걸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거 뭡니까? 저거는 그 쓰나미 났던 후쿠시마. 그럼 후쿠가 뭐예요? 복이죠. 복. 후쿠니까 복입니다. 복자를 일본말로 후쿠라고 하는 거죠. 시마는 우리말이죠. 섬이죠. 그러면 후쿠의 복자는 한자음으로 읽고 뒤에 도자는 뭐예요? 훈으로 읽었죠. 훈인데 그 훈도 또 우리 훈으로 읽었어요. 일본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신라 때 이미 그런 것이 넘어간 것이다. 그럼 이것도 그렇게 풀어보자 이거죠. 회소라는 걸. 그럼 회는 훈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훈으로. 훈. 회가 무슨 뜻이죠? 훈이 모일회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소자는 음으로 읽읍시다. 그럼 뭐예요? 소죠 뭐.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모이소 이게 아닐까요? 지금도 경상도 말은 하소하고 소자를 끝에 붙여서 청의용으로 쓰죠. 다 같이 모이소 하소할 때. 그래서 모이소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어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추절이고 송편 빚고 해서 이제 저거 할 겁니다. 중국의 중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고대 하나라 달력인 하소정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세시 풍속을 제일 처음 본 형초 세식에도 중추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중국의 중추절은 당 이후에 민간으로부터 차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참 늦은 거죠. 물론 일부 학자들은 사실 춘추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당 이전에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요. 기록 없는데 어떻게 그걸 그때부터 시작됐다 하겠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다만 중추절은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먹고 마시고 이런 거보다는 민간고사, 항아분월, 항아 많이 들어보셨죠? 항아분월. 이 항자로도 씁니다. 사람 이름이죠. 여자 이름이죠. 항아분월. 이걸 우리는 항아라고 있는데 둘 다 항아라고 읽어요. 근데 이거 중국어는 창어입니다. 자, 이거 중국이 뭡니까? 인공위성 하나 이름을 창어라고 지었죠. 그죠? 아시죠? 창어라고 인공위성 로켓 쏴서 하는 거 그걸로 창어로 바로 달 날아가기 위한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이 고사로 시작되었는데 추수감사의 의미보다는 중추상월, 그 다음에 탄웬명월, 아까도 말씀드린 단원입니다. 우리말로. 우리말로는 마치 그 처분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처분전면입니다. 중국말로는 투안웬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둥글게 모여 앉다, 가족이 다 모여 앉다. 그래서 가족의 모임의 의미를
더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맛있는 음식 해 먹고 다 하죠. 자, 이건 고사가 있는데 민간고사입니다. 어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전의 기록이란 없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유궁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유궁 있었는데 그 군주가 얘였어요. 그래서 그 군주를 유궁후예라고 불렸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활쏘기의 아주 명수였죠. 심지어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뜨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9개는 활을 쏘아서 없앴다고 할 정도로 이 활의 명수였는데요. 근데 그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해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하루 도사를 불러다가 장생불로, 불로장생, 영원히 안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국리 끝에 서쪽 곤륜산에 서왕모가 주는 신약을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고 일러주었어요. 그러자 유궁후에는 그를 서쪽으로 보내서 과연 그 신약을 구해 왔습니다. 유궁후에는 기뻐하면서 황도길이를, 아주 좋은 날을 택해서 그 약을 먹으려고 의식을 치르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 항아가, 바로 그 아내가 항아입니다. 항아가 그가 영원히 살아있으면 백성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만 몰래 약을 훔쳐 먹었더니, 이게 바로 우리말로 항아가 약 훔쳐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훔쳐 먹었더니 몸이 제비처럼 가벼워지고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후예가 뒤늦게 이를 알고 활을 쏘았지만 이미 달나라에 올라 광한궁, 우리 남원에 평양전에 광한루 있죠. 그 광한궁이 바로 달에 있다고 믿었던 궁궐 이름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자꾸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하면 한무제가 이 전설에 따라 영아지, 항아가 비추어지는 연못이라는 못을 파고 자기가 사랑하던 부인 이부인이 있었어요. 이부인과 배를 타고 그 놀이를 즐겼고, 다시 동안에 이르러서 광무제 때가 광무제가 황후가 음료화라는 여자인데, 음료화를 위해 광소전 궁궐 뒤에 계궁을 짓고, 개수나무 궁궐 짓고, 거기다 큰 개수나무를 심고 그 아래에 저약구, 다시 말해서 약을 찌는 그 작은 저거 있죠, 절구, 아주 작은 절구, 그걸 만들어 토끼를 그 곁에 길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번졌느냐, 이게 애종고사인데 말이죠. 여기에 이것이 밖으로 번져가지고 뭐가 되느냐, 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고 개수나무 아래에 토끼가 있고, 토끼가 계속 끝없이 그 약을 찢고 있다라는 걸로 옮겨졌대요. 그리고 다시 이문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당명왕, 누구예요? 양귀비와 사랑을 나눴던 당현정이죠. 당현정이 꿈을 꿨는데 월궁에 이르러 신기한, 달나라에 이르러서 신기한 음악을 들었대요. 그 음악이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깨고 나서도 그걸 잊지 않아서 흥얼거리면서 악사에게 음악으로 만들어 봐라 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그 장가에 나오는 유명한 예상우의곡 있죠? 예상우의곡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라는 고사도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더 나가서 유양잡조라는 책에는 한나라 때 오광이라는 사람이 돌을 닦아 신선이 되는데 신선세계에서 쫓겨났답니다. 뭐 잘못을 해가지고.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뭐였는가 하면, 너는 달나라에 가서 그 개수나무를 찍어 없애라 해서 이 오광이라는 사람이 좋은 도끼하고 큰 도끼를 가지고 달나라에 가서 그 개수나무를 찍었는데 찍고 나면은 개수나무가 달라붙고, 찍고 나면 개수나무가 달라붙고 해서 영원히 개수나무를 벨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만들어서 이것을 오강벌개라는 고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여러분들, 중국의 중추절하면은 월병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월병을 먹기 시작하고도 사실은 얼마 안 된대요. 지금은 뭐 중국에 이 추석 때 중추절에 월병이 없다고 하는 건 상상을 못 하죠. 근데 그건 둥글게 만들어서 그 속에 온갖 건과류를 넣기도 하고, 또 넣고 싶으면 다 넣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수천 가지고 가지도 수만 가지의 선물용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왜 월병이냐?
달처럼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자,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있습니다. 주원장이 원나라를 몰아낼 때, 그 전에 원나라인데 원나라를 이제 몰아내야 되지 않겠어. 원나라를 몰아낼 때 원나라 병사들이 지키는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어서, 그 전에 미리 떡을 파는 상인을 들여보내서 성 안에 있는 그 민중들과 밀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약을 하는데 뭘 떡장수니까 이제 떡을 파는 것처럼 떡을 나눠줬는데, 둥근 떡인데 그 떡 속에 쪽지를 넣었대요.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8월 15일 밤 대공세를 펼 것이니 성 안에서도 일어나 호응하라. 이 밀서입니다. 그걸 보냈대요. 그래서 마침 그날이 돼서 성을 함락시키고 원나라를 몰아냈다. 그리고 명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이것이 풍속이 되어 중추월병이 민간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 월병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죠? 뭐 그걸 가지고 그 속에다 뭐 뇌물성 뭐 돈을 넣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중추설 추석에 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추수감사와 가족의 귀소, 나아가 이웃 사이의 돈목함, 이것이 중심인데 중국보다는 기원이 훨씬 앞서 있고 또 정확하게 기록돼서 명절의 의미가 대단히 선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주로 항아분월을 근거로 달구경, 또 달맞이, 또 가족끼리 모임, 이것이 중심이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여러분, 이번 추석에 달을 보고 소원도 빌고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며 건강한 휴식과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